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경입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6월 달 고점을 찍고 현재까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조정을 했을 때 한번 바닥을 잡고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을 하면서 또 바닥을 잡고 또 반등 이후에 최근에 또 조정하면서 또 바닥을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지금 삼중 바닥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참 거의 2개월 가까이 시장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스닥보다는 좀 더 양호하죠. 그러면 1차 바닥, 2차 바닥, 3차 바닥. 뭐 저점을 조금씩 올려갔는데 S&P 500은 나스닥은 거의 바닥권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 500은 그나마 양호한데 기술주가 포진된 나스닥들이 지금 조정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18%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었죠. 그 이유가 3월 달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할 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고점 대비 거의 29% 빠졌습니다. 거의 30% 빠졌죠.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뭐 그 사이드카가 지금 몇 번이 발동이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근에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고점 대비해서 약 11% 정도 지금 빠져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약 1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로스톡스 50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지금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전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졌다. 유가가 상승하고 있죠. 지금 WTI 이 국제 유가를 보시면 7월 달에 거의 70달러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거의 9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유가를 안 쓰는 곳이 없죠. 산업군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당연히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이 이 채권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주식은 이런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지금 주시장이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지금 2024년도 이 3년도 고점 근처까지 다 올라왔어요. 이 구간에서 지금 주시장 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채권은 그 10년물 국채 금리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금이 이 안전자산인 이 채권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자금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유가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우려, 여러 가지 이런 그 요인들이 좀 그 작용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자, 지금 올해 11월 3일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 조금밖에 더 안 남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이란을 항복을 시키던가 이란과 협상을 해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란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거죠. 계속해서 버티는 겁니다. 버티기. 버티다 보면은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 자체가 많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2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고 또 다리 정권이 바뀌다 보면
또 이란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항복시키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란은 계속해서 버티기, 그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때문에 지금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지만이 시장이 좀 바닥을 잡고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번 주에 빅테크 중에서 이 구글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 요약된 거를 보면요, 구글의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 자체가 시장 전망치인 1169억 달러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82%나 급증합니다. 이게 AI하고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자체 개발한 AI 칩, 이 TPU를 이제는 외부 고객들한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구글 클라우드에서만 도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지금 구글이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확 빠졌는데, 그 이유는 잉여 현금 흐름이 2004년도 상장 이후에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자, 알파벳의 분기별 매출과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 파란색이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자, 작년 2분기만 하더라도 53억 달러가 있었고, 3분기에는 244억 달러가 있었고, 4분기에는 245억 달러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는 101억 달러. 그리고 올해 지금 2분기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8억 6천만 달러입니다. 자, 이게 왜 그래요? 지금 AI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죠. 이로 인해서 지금 구글이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개파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구글의 아나트 아슈케나지 CFO는 뭐라 했냐면, 올해 자본 지출을 기존에 한 1,800억 달러에서 1,90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최대 2,050억 달러로 상향을 한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데 AI 자본 지출은 더 늘린대요. 그리고 내년에는 자본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날 거래요. 그래서 공급 부족 환경이 여전히 지속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자체는 이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건 악재예요. AI 인프라에 투자하기에. 근데 상대적으로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 전력, 에너지, 이런 쪽은 호재가 되겠죠. 아무래도. 올해 주요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금이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거의 1,000조입니다. 1,000조. 근데 모건 스탠리는 내년의 투자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을 전망합니다. 1조 달러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거의 현재 환율로 따지면 1,450조 이상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AI 자본 지출은 줄이지 않는다.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구글의 실적 발표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테슬라하고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고,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이 실적 발표 예정인데, 자, 이 중에서도 4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이 이 AI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AI 관련주들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 구글이 추가적으로 더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AI 투자 더 늘리겠다.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이 투자를 줄일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 봐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런 하이퍼스케일들의 실적 발표가 좀 몰려 있어서 다음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조정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좋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3분기, 4분기 이런 성장률, 예,
실적 성장률이 거의 20%에 달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평균 25에서 30% 이상입니다. 시장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실적 자체는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이익 증가율이 가장 좋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이 범용 D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으로 보면은 내년 한 3분기라든가 4분기 정도까지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3분기, 4분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완만하게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D램을 생산하는 업체,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업체의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구글, 아마존, 메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요. 일단은 수주를 많이 받아놨어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주 잔고가 지금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3천조입니다. 이미 확정된 계약이에요. 이미 확정된 계약. 그리고 현재는 이런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서 지금 투자 안 하면 나중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현금 흐름이 말라가지만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이크론, 샌디스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내년 영업이익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현재 포드 PR이 7배, 샌디스크 7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8배입니다. 아직도 엄청 쌉니다. 이 주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이 어렵지만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아직도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라는 변수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급반전할 수 있다. 왜? 또 11월 3일 날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주시장을 우상향을 해놔야지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조정하고 있지만 AI 투자는 더 늘어난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